안압 상승, 시신경 손상으로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녹내장. 10년 만에 녹내장 환자 수가 88%를 증가했는데요. 이 중 젊은 녹내장 환자가 10%를 차지해 젊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녹내장은 시신경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에야 이상 증상이 발견돼 소리 없는 시력 도둑으로 불립니다. 아무 데도 안 보이고 어쩌면 내가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어려워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평생 시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땡땡땡이 늦어지면 녹내장을 돌이킬 수 없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시력 검사가 늦어지면 녹내장을 돌이킬 수 없다. 아하. 너무 근본 그 자체죠. 안경 착용이 늦어지면 교정 시력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녹내장으로 가는 하이패스다. 조기 검진이 늦어지면 녹내장은 돌이킬 수 없다입니다. 오, 잠시. 그래도 언니가 비슷하게 조금 맞다고 네. 해주실 건가요? 비슷하게. 비슷하게 네. 정답은 아닌가 봐요. 비슷하다. 녹내장은 왜 생기는 건지 이것도 노화의 일종인 거예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밝혀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제일 흔한 거는 안압, 안구 안의 압력 자체가 높으면 그게 이제 녹내장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가족력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소, 그다음에 노화, 아니면 뭐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 등도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총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녹내장이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안압이 안 높아도 녹내장인 경우가 있나요? 네, 물론 안압이 높을 경우에가 이제 제일 많긴 한데 그거는 이제 서구나 유럽 쪽은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상 범위 안압인데도 불구하고 시신경이 죽는 이제 정상안압 녹내장이 전체 녹내장 환자의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천천히 된다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조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녹내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 연구 결과를 보면 40대 이상에서 5% 정도에서는 녹내장이 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40대 넘어가면 1년에 한 번씩은 안과 검진을 저희가 권유드리기는 합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가려고 하거든요. 네. 안압 같은 거 재고 전체적으로. 갔다 오니까 좀 마음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그쵸. 눈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죠. 여러분도 주기적인 안과 검진 진짜 권해드립니다. 이게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네. 좀 무섭네요. 근데 이 녹내장의 종류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녹내장 딱 하나인 건가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정상안압 녹내장이 이 패턴에 속하는데 안압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손상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타입 녹내장은 진행도 천천히 되고 또 조기에 증상이 없어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체 녹내장 환자 한 10% 정도 차지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안압이 뭐 아까 20까지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뭐 50, 60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네. 조기에 증상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통이랑 안통, 시력 저하가 동반될 수 있고요. 대신에 이거는 안압이 엄청 높은 범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실명까지 갈 위험성은 개방각 녹내장보다 훨씬 많은 타입입니다. 신생아도 이제 녹내장이 올 수가 있긴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수 유출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태어날 때부터 형성이 잘 안 돼서 이제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신생아들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잘 관찰해서 외모상으로 보이는 거를 발견하면은 좀 일찍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시야 검사인데요. 어두운 곳에서 불빛이 보일 때마다 환자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야 결손이 생긴 부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전 시야 검사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고? 네. 약은 잘 넣고 계시죠? 네네네. 일단 안압 좀 먼저 재고 턱 대보시고 오른쪽 잘 넣고 계신 거죠? 네. 안압 검사가 까다로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료실에서도 간단하게 가능한가 봐요. 정상 수치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방금 화면에서 만나뵀던 분은 안약을 넣고 이렇게 좋아지셨는데 이게 안약을 넣을 때 한 가지 넣습니까? 아니면 두 가지를 넣습니까? 이게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뭐 평생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초기면 하나로 시작하고 아니면은 좀 진행이 꽤 된 상태로 온다 하면은 2개, 3개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약 하나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경과를 보다가 뭐 안압도 괜찮고 뭐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야가 줄어드는 거니까 시야가 잘 유지가 되면 하나로 계속 끌고 나가면 되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안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점점 시야가 좀 이렇게 좁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아까 폐쇄각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안압이 순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증상을 느끼는데 일반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 시야가 좁아들고 그래서 중심부 시야는 제일 마지막에 좁아들기 때문에 뭐 녹내장 말기 환자들도 1.0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외래 와가지고 내가 왜 1.0이나 잘 보는데 녹내장 네. 말기냐 이렇게 하는데 중심부만 보이는 거죠. 저희가 이제 운전할 때 터널 끝을 보면 끝에만 이렇게 빛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주변부는 안 보이고 그래서 말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단 내려갈 때 잘 넘어지기도 하고